옥중의 조국, 영치금 대박, 정경심에게 비법 전수받았다. 좀 민망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논란에 조국이 감옥에서 자꾸 끼어들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야 조사를 할지는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가야 됩니다. 일단 신병을 확보를 했으면은 48시간의 시간이 주어지죠. 수사기간에. 이틀이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33분에 했기 때문에 모레 10시 33분까지는 조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늘 다시 한남동으로 보내진 않겠죠. 공수처에서.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오늘 하룻밤을 묵어야 된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묵어야 되는데 이 서울구치소에 잡범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잡범. 자기 아들, 딸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업 갖게 만들겠다고 막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교수 연구실에서 표창장 막 위조하고 미국 대학에서 시험 보는 아들하고 통화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시험 문제 같이 풀자. 나는 위에서부터 엄마는 아래서부터 너는 중간에서. 이 잡범이죠. 이 잡범 조국이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계속 무슨 메시지를 막 보내고 합니다. 며칠 전인가 거기서 서울구치소에서 만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 것 같은데 또 옥중에서 자기 조국 땅에게 편지를 보내서 공개해달라고 보내는 거죠. 편지를 보내서 뭐가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했는데 정경심 씨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옥 선배죠. 정경심 씨 부인. 정경심 씨가 갑자기 어제 오후에 조국의 SNS 계정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정경심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경심입니다. 이제 조국의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런 글을 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전국이 소란스럽고 막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경심이 SNS 그러니까 조국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그 글이죠. 뭐라고 쓰느냐. 오늘 아침에 조국을 면회를 갔더니 조국이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 뭘 부탁했을까요, 조국이? 정경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편지 안에 돈을 넣어서 보내는 분들이 있다. 편지 안에 돈을 넣어서 보내는 분들이 있다. 조국 지지자가. 이 조국 지지자들이 보낸 SNS에 쓴 글입니다. 저에게 돈을 넣어서 보내는 분들이 있다. 편지 안에 책을 소풀어 보내는 분이 있다. 기타 반입 불가 물건을 보내는 분 모두 있는데 모두 반송된다. 편지 안에 돈을 넣어서 보내면 반송된다. 이 편지 이제 보겠죠. 돈이면 이제 반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내신 분들의 마음도 아프고 다른 건 놔두고 돈 보낸 분 마음도 아프고 반송 업무를 보는 분들 일도 늘어난다. 이런 걱정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정경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더라. 그래서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합니다. 자, 이제 조국에게 돈 보내실 분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지 마세요. 그거 다시 반송됩니다. 반송하는 사람들도 일도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정경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의 오랜 경험으로 비춰볼 때 돈은 반드시 영치 계좌나, 영치금 계좌, 영치 계좌나 우편한으로만 송금해야 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죠. 비법을 전수를 해줍니다. 최근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 보낼 수 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뭐 이런 물건은 보내면 안 되고 뭐 쭉 하는데 핵심은 이거죠. 돈을 편지 안에 넣어서 보내면은 그 반송이 되니까 일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돈을 보냈을 때는 반드시 영치 계좌가 있습니다. 영치 계좌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때 정경심 다 그 영치 계좌 다 알려줬죠. 그 뭐 지지자들끼리 공유를 했죠. 그 영치 계좌나 우편한으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지에 넣지 마세요. 정경심 씨는 똑같은 자녀 입시,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2022년 1월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까지 됐었죠. 그리고 2023년 9월에 가석방됐고 현재 형을 마친 상태인데 2년 동안 그때 국민의힘에서 교정시설에 교정당국에 자료를 요청해서 하나 받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의 수많은 수용자들 중에서 영치금 탑10이 누구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공개가 됐는데 1등 2년 동안 정경심 수형자 정경심 1등 그 2년 동안 영치금만 무려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 한 달에 1년에 1억 2천만 원 그러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영치금을 받은 겁니다. 그 영치금 액수가 당시 화제가 됐죠. 2위 수형자 2위 수형자 1억 80만 원보다 2배 3위 수형자 7,400만 원보다 3배 그래서 금메달 그때 상당히 이 영치금 그 어떻게 2년 동안 복역을 하면서 잘못해서 죄를 져서 복역을 하는데 2억 4천만 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받는 것도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계좌를 막 가르쳐 줘야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영치금 받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을 했다. 제가 이 뭐 전에 들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지금 오늘 서울구치소에 현직 대통령이 가서 하루를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정말 자범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조국이 오히려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이 글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영치금 이야기. 좀 지저분한 이야기죠.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신병 확보가 돼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 그 전에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현장 방문 조사 또 변호인단은 그냥 조사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차라리 쳐라. 이게 불법 조사니까. 아니면 그냥 기소를 하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공수처가 경찰가 밀어붙였죠. 그 배경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계속 이야기했듯이 좌파 커넥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상황은 이렇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고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특히 탄핵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너지고 나서 무려 1,000명의 우파 진영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고 한 200명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했었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몰이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염두에 두면은 지금 이재명의
이런 저런 행동들 이런 것들도 또 얼핏 보이는 자파 커넥션 여기도 계속 감시의 눈을 거두지 말고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입니다. 수사가 이제 재판 법원 단계로 넘어가고 영장을 청구를 하면 영장 실질 심사도 있고 구속 적부심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 심리도 시작이 됐고 또 하나는 국회 국정조사도 하고 있으니까는 이 삼각 그 파도가 밀어 닥치고 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도 달라진다고 확신합니다.